저는 2기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ESG 전국에서 모여서 줌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ESG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협의체,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협의체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 단계인 청주에서 지금 협의회의 활동가로 앞으로 진행을 맡게 될 것 같아서 이참에 또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같이 하는 맥락이고 해서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1월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정책이나 이런 어쨌든 지표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의 의견을 좀 가감히 정책에 쏟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건가요? 아, 이거 화면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안 올리시면 돼요. 그 지금 저 화면, 저 터치 화면을 이 화이트보드를 손가락으로. 네. 네. 목차는 불평등의 정의인데요. 우리가 불평등의 반대가 뭘까요? 평등. 맞아요. 평등이에요. 그럼 평등은 그러면 다 지금 현재 살면서 다 평등하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불평등의 정의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간 불평등이 뭔지, 불평등의 원인이 뭔지, 네 번째 불평등 사례 가지고 불평등 완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의 정의는 불평등의 개념으로 해서 사회 구성원 간의 소득, 지금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지역 간의 그 소득 격차가 되게 크거든요. 청주가 우리가 1급이라고 하잖아요. 최저시급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대전가의 격차가 엄청 크고요. 천안가의 격차도 되게 커요. 그러니까는 법무부의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근로소득, 그러니까 일반적인 근로자에 쓸 때 천안에서 그 법무부에서 일하는 분의 1급이 280으로 잡혔다면 청주는 220, 대전은 230 이렇게 잡히고 있어요. 이게 소득 격차가 그 사회 구성원 똑같은 직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간에 이런 격차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남녀와의 그 급여 격차, 소득 격차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회 구성원의 그런 불평등의 개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슷해지면 상관은 없지만 이게 커지면, 그리고 서울은 지방, 그러니까 그 서울과 수도권의 그 임금 격차가 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나 서울로 가려고 하는 이런 쏠림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청주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디일까요? 청주에서 제일 비싼 땅. 네?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가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그 철단가 부근이 제일 비싼 땅이에요. 청주에서. 근데 네, 지금도 거기가 제일 비싸게 이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수도권 올라갈수록 격차든,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같은 경우는 뭐 평당 10억에서 20억 평당 그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런 거에서 자산에서, 그리고 권력이 지금 뭐 일을 못하고 있지만 요번에 국회의원이 당선된 분들이 일을 얼마 안 됐는데 추석 보너스로
그러니까 400 얼마인가? 얼마의 저기를 보너스를 받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일도 안 했는데 그 정도로 받아가는 이 권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시스템. 그리고 기회 긍등 불균형적인 분포들이 내재되어 있는 사회에서 구조에서 이거를 어떻게 평등하게 만들 건지, 지역 격차를 생활 임금으로 바꿔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평등의 정의에서 다뤘고요. 평등의 종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소득, 자산, 교육도 마찬가지죠. 강남하고 청주와의 교육 격차가 되게 큰 거가, 강남에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충청북도 교육청의 디지털 교과서의 공론화가 열리고 있어요.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1차로 10월 3일 날 청주권, 중부권에서 열렸었는데 지금 인공지능 AI 교과서를 국어, 수학, 과학, 국영수로 1차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바꾸겠다라는 정부 지침에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게 스톱을 해버렸어요.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근데 충청북도는 이걸 하겠다라는 걸로 공론화가 일어나고 19일 날 최종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이들을 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봐도 되는 부분에서 디지털로 해서 이게 좋을 건지 나쁜 건지는 아직 모르지만 선생님들은 이거를 좀 반대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다는 거. 왜냐하면 아이들이 25명에서 30명이래요. 한 반에. 그러면은 그거를 인원을 조금 완화해서 10명에서 15명이면 선생님들이 다 볼 수 있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의 인원을 줄이면서 이 교과서만 늘린다는 거는 조금 어성실이다. 그리고 그 예산 갖고 선생님들을 더 하게 되면 아이들의 정서도 괜찮고 선생님들 이런 불균형에서 조금 완화되는데 그런 정책을 안 하고 있다.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디지털 예산으로 쓴다는 거에 선생님들이 좀 불문을 현상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날도 어떤 선생님이 인나서 그런 얘기를 선생님 한 분에게 여러 명을 뽑아서 그 예산을 쓰게 된다면 더 효과적인 건데 왜 이렇게 하냐라는 그 불만, 우려라는 걸로 얘기를 했었고요. 성별의 불균형. 지금 뭐 남녀사상이 없어지고 저기를 하지만 성별로 인해서 소득 격차가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여성분들이 열심히 일해도 남성의 월급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수준이 많이 좁혀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조금, 그리고 인종차별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다문화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인종의 불균형을 얼만큼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지역 간의 불평등에 대해서 경제적 불평등은 아까 말했듯이 그렇고요. 주택위기. 지금 청주도 빈집이 되게 많고 빈 상가가 되게 많은데 이거를 조금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아직 정확한 게 없고요. 전주는 10,000원의 주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0원만 내면 그래서 살게끔 하는 정책을 지금 피고 있거든요. 근데 청주는 그런 정책을 아직 안 피고 있는데 지금 빈집도 많고 1차적인 거는 청주가 빈집 조사를 했다는 거가 1차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빈집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는 1급, 2급, 3급, 4급, 5급까지 그 등급을 매겨서 5급, 4급은 그러니까 허물고 3급, 2급은 고치고 그리고 1급은 그냥 세를 주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등급을 매겨서 집주인들에게 그 소유권 있는 분들에게 다 해갖고 피드백을 달라 어떻게 할 건지 해달라라는
문서를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청주가 그거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는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렇게 조사를 했다는 것만 있고요. 그리고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부족. 그러니까 청주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아요. 근데 충북 안에 계산만 해도 의료 서비스가 되게 부족해서 되게 힘든 부분이 있고 교육 부분에도 옥천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교육의 격차가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약화됐죠. 지금 청주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세대까지는 공동체라는 건 있었지만 그 밑에 세대들은 개별 사회에 살고 있고 개별주의로 하다 보니까 공동체에 대해서 의식을 못 느끼고 공동체가 왜 있어야 되는지 내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닌지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빌려주지 않는 그런 풍습도 있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책을 못 갖고 오면 태조 점수를 깎이거든요. 10점에서 그 태조점 10점을 그냥 주는 건데 거기에서 깎이는데 친구한테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주고 이게 경쟁 대상에서 내 걸 뺏어간다는 그런 주의로 안 빌려주고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공동체가 없어지고 있다는. 그리고 도지재생 불평등. 지금 도시재생 청주도 많이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근데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그거를 지금 서울에서 뜨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성수? 맞아요. 성수. 성수가 왜 뜨고 있을까요? 네. 도시재생인데 거기가 그 상가가 없어질 위기였어요. 그거를 젊은 예술인들이 문화예술이라 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조그맣게 리모델링 식으로 하면서 이거를 SNS에 올린 게 이게 사람 외국에서도 오고 이거를 보면서 하면서 이거가 도시재생의 그 풍토로 바뀌었고요. 또 충주도 있죠. 충주는 어딜까요? 간악구 아세요? 간악구. 충주가 충주 간악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이게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청년층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한 친구들은 사진가, 또 한 친구는 카페,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모인 친구들이 다 그러니까 청년 친구들인데 자기들의 그 맞는 재능들을 갖고 이렇게 모여서 카페 안에도 뭐 굿즈 상품 막 이렇게 하는데 섞이지 않게 그러니까 똑같은 거가 없이 이렇게 은원들을 해갖고 그거를 그 뭐랄까 그 예전에 가나꼴이면 그 뭐죠? 그 재수 뭐 이런 식으로 저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이 그런 빈 가게들을 이분들이 와서 고치고 해갖고 거기가 지금 불티난 게 지금 SNS에도 뜨거운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충주도. 그런 것처럼 지금 도시재생 불평등 같은 경우는 청주도 마찬가지죠. 지금 영운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이 일어난 곳과 안 일어난 곳이 이렇게 딱 구분이 돼요. 한국병원 기준으로 한국병원 이쪽 편에는 지금 재생이 막 일어나서 뭐 도로도 그렇고 막 그러는데 이쪽 편 주택가 쪽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이거 되게 그러니까 똑같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재생이 사업을 하는 데와 안 하는 데가 딱 구분이 될 정도로
이렇게 지역 간에도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의 불평등, 농어촌 지역에서의 불평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가까운 지금 충청북도에서 인구가 늘은 데가 세 군데라고 해요. 어딜까요? 청주, 그 다음 진천, 또 우소, 네? 음성? 아니요, 증평이에요. 증평이 주민자치 해 이걸로 인해서 많은 부분을 주민들이 의견을 모으고 이런 정책을 지금 해서 최근에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평 군수님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회 예산을 많이 늘리겠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을 피겠다라는 것도 지금 그 군수님이 지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농촌에서도 어쨌든 증평이 농촌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데도 늘고 있고 지금 계산 같은 경우는 3박 4일 살기 운동을 해요. 계산분이 빈집을 고쳐서 살아보기를 하게끔 해서 기농기촌을 늘리겠다라는 정책으로 거기에 숙박이나 음식 이런 비용을 계산군에서 지원을 해줘요. 신청을 해서 되면 이거는 다 3박 4일 동안 살아볼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피고 있어서 그쪽도 지금 많이 오고 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불평등.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내려보내고 지금 청주도 마찬가지지만 자체 예산은 지금 많이 써야 되는데 보조사업비,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만 써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체 사업비로 그쪽으로 투여하는 비용들이 되게 많아서 신규 사업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부의 사업과 지자체에서 사업을 어떻게 분리를 할 거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완화를 평등하게 조금 완화 정책을 해서 이게 지자체의 그 불평등한 거를 좀 완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육과 문화 부분도 마찬가지죠. 문화 같은 경우는 지금 청주가 지금 연극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중앙동에 많이 도시 재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문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로 많이 가죠. 우리가 공연이나 있을 때 저도 뮤지컬 같은 경우는 청주에서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서울로 가서 보곤 하는데 무대 자체가 좀 달라요.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하는 거와 서울에서 보는 거와 너무 다른 느낌도 그리고 이게 창원에서 저도 공연을 봤는데 창원에서 보는 공연과 청주에서 보는 거와 똑같은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런 거는 분야를 어떻게 해소를 할 건지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완화의 정책을 할 때는 문화 부분에서 정말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만 이 문화에서는 삶의 질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 여가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지쳐있을 때 문화 여가에서 해소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청주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쉴 수가 있는 곳이 없어요. 하물며 중앙공원에도 불구하고 나무나 이런 거가 벤치나 이런 거가 그래서 청년층에게 물어봤어요. 청주에서 왜 시내 성황길을
얘기를 왜 안 나오냐? 거기가 지금 예전에는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뭐 밖으로 나가서 왜 안 모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첫째는 쉴 곳이 없다. 둘째는 먹을 것이 없다. 셋째는 볼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청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어쨌든 중앙동을 살려야 되고 이럴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육거리 시장 상인분에게 육거리 시장이 저녁 7시면 문을 닫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퇴근하고 육거리 시장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왜 마트를 가냐? 이렇게 하면 퇴근하고 가서 장을 보고 싶어도 다 문 닫으니까 장을 못 본다. 그래서 육거리의 상인회에서 야시장을 연다라는 얘기가 들렸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이렇게 뭐랄까 거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식료품을 파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먹고 피고 해서 나는 먹을 수 있는 곳이 없고 성남에면 그러니까 시장이 있어요. 성화시장 가면 이렇게 요런 곳에 파전집도 있고 전집도 있고 여러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식구들끼리 나와서 먹고 장 보고 그러고서 집에 들어가고 이런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되게 조그매요. 육거리 시장보다 더 작은데 되게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는 다. 왜냐면 가족끼리 나와서 외식 겸 나와서 먹고 그 다음에 장 보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계속 되는데 육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6시나 7시 되면 다 문을 닫고 다 정리를 하는데 거기서 뭘 살 수가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또 거기서 사람들하고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끼리 나와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아니다 보니 이런 쏠림 현상이 마트나 뭐 이런 쏠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쪽은 다. 그래서 이런 노다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불평등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 정책도 변할 수 있다라는 거가. 그리고 불평등의 근본 원인은 경제 시스템에 많이 좌우가 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돈의 균형에 따라서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청주에서 살지만 청주는 되게 독특하거든요. 예전부터 시범도시이고 그리고 시범도시면서 그 산업단지가 있고 그 산업단지에서 번 돈으로 청주시 안에서 쓰고 먹고 이게 그 자원순환이 흐르는 건데 지금의 구조가 예전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구조는 그게 깨져버렸죠. 왜냐면 거기에서 SK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이런 데서 돈을 벌고 이 사람들이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온라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내에서 쓰는 게 아니라 다 지로 올라가는 거죠. 서울이나 이런 데서 쓰게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 불평등의 심화는 가면 갈수록 커지고 지금 우리 시내에 상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빈 상가가 되게 많아요. 그 정도로 쏠림 현상들이 되게 많고 또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좋은 것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본주의를 그러면 어떻게 평등으로 만들까? 그거는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에서 총 12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죠. 근데 이 12년 동안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고 집에서도 어떻게 아이들에게 알려주지
주려면 편한 것을 너희 찾아야 된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위로 쳐다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다 나는 대학을 서울로 가야 돼.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유학을 가요. 유학을 가서 다 배우고 와서 본국으로 와서 자기가 배운 거를 우리나라에 써야 된다는 그런 나라의 구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죠. 경쟁이 사회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교과서를 빌려주지 않는. 그러니까 친구가 내 수업이 아니면 교과서가 있으니까 빌려줄 수도 있는데 그거 안 빌려주고 나와 경쟁의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평등은 지금은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은 되게 많이 뽑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약직을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소득 부분도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 경제의 한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사회 구조, 교육 시스템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아이들에게 직업의 가치나 이런 걸 안 가르쳐 주죠. 우리는 대학을 가기 위한 전 세계에서 95%, 98%의 대학을 진학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떤 그 방송에서 독일에서 온 분이 한국에서 지붕을 고치는 사업을 한다고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말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붕을 어떻게 고치려고 직업도 하찮게 보는데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독일에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지붕 고치는 것만 해도 임금 격차도 되게 이게 탄탄한 임금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한국으로 오니까 되게 하찮게 느껴지고 근데 이분이 고집을 쓰서 그 사업을 했는데 지금도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직업을 찾는데 되게 힘들어해요. 젊은 친구도 저희 아들도 지금 공무원 시험 본다고 아직도 시중에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친구는 자기가 꿈을 피고 가려고 하다가 군대 가서 깨지고 와서 이거는 아니다 라는 걸로 해서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그래 네가 선택한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답답하죠. 저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교육의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사회 이동성의 부족이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 이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주위에서 개인주의지 공동체주의는 아니거든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이게 뭐랄까 주위에 보면 사람이 쓰러졌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다가가서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병원에 조리할까요? 119에 할까요?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무섭은 것도 있지만 이 고발 고소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진짜 저기 하면은 112나 119에다가 신고만 하는 그런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삭막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 이동성의 부족, 그러니까 어떤 사회로 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중요하고요. 역사적 배경에서 과거의 불평등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우리가 과거에 우리는 식민지를 겪고 왔어요. 그리고 유교를 겪고 왔고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많은 소외감들을 많이 느끼고 살았죠. 그래서 그리고 농촌에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하고 또 얕보는 그런 현상 때문에 농촌이나 이런 데보다는 도시로 가라 이런 식으로 많은 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사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인구에서도 그렇고요. 경제, 주거, 교육, 문화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찾아가는 문화 수업이나 문화 체험이나 이런 거 있지만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아서 이것도 되게 힘들다라고 하는데 도시에는 주거 문제도 심각하고 경제 문제도 심각하지만 농촌일수록 교육이나 문화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리고 의료 부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단양에 이동형 의료 버스가 지금 다시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단양 같은 경우는 아프면 원주나 아니면 충주나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단양 자체에 의료 서비스가 없어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고 또 한 가지는 산부인과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게 출산을 하려고 하면 원주나 충주로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생기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의료 저기가 발생하고 있어서 응급실을 가지를 못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어떤 분이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CT, MRI 이렇게 찍었는데 170만 원이 나왔대요. 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진짜 의료 서비스에서 응급실에 가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의료 서비스들이 지금 이런 발생하고 있어서 소득이 많이 내려가 있는 분들은 병원을 찾기가 엄두가 안 날 정도로 힘들다는 그런 거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도시나 농촌이나 비슷하지만 농촌에는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얼마큼 평등하게 비슷하게 아니면 60대 40으로 이렇게 맞춰가게 되는 정책을 만들려면 우리에게 어떤 거를 중요시해야 되는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도시와 농촌과 불균형 사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교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농촌 학생들의 자원 부족과 교사분들의 결여에 대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근데 지금 최근에 특화된 학교, 초등학교 학교 같은 경우는 특화된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없지만 지금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농촌 같은 경우로 PC가 많이 보급이 된대요. 태블릿 PC가. 근데 이거를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도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연수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농촌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선생님들에게도 이런 격차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고 경제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농촌과 도시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평등하게 다 평등하게만 된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반으로 쪼개고, 그러니까 남자 일과 여자 일이 똑같이 하고 이런다고 이게 행복한 도시, 잘 사는 도시가 아니거든요. 어느 거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어느 거는 넘칠 수도 있고 이러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건데 우리 그러니까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교육 공공기관의 학교에서 다 하고 아이들이 정말 나의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시간도 없고 자야 되는 시간도 부족하고 제일 중요한 게 수면인데 수면 부족들이 다 발생하다 보니까 건강이 해쳐지고 그 다음에 그 건강을 해친 거를 치료를 하려면 경제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이렇게 맞물리는 걸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완화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 대학도 튼튼하고 지방에 있는 기업이 지방에 있는 청년들을 고용하고 이 고용한 사람들이 다시 도시에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시내를 딱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체인점 같은 경우는 다 본사로 올라가죠. 여기에서 토백이 청주시에서 살면서 청주시에서 쓸 수 있는 가성이 제가 봤을 때는 30% 내로 보이거든요. 이거를 이게 우리가 청년들이 정말 여기서 내려와서 일을 하고 또 이거를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자원순환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으면 이런 쏠림은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대전에서 살고 세종에서 살고 출퇴근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활권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은 여기 있지만 생활권은 세종에서 돈을 쓰거나 대전에서 돈을 쓰면 청주에서 돈을 벌어도 청주로 오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청주에서 요번에 생명축제를 청원 생명축제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올해 관광객이 많이 안 왔어요. 네, 똑같은 작년에랑 똑같은 시스템으로 농산물 쭉 팔고 공연은 공연대로 하고 따로 있고 그리고 체험부스라고 있는 거는 똑같은 체험부스가 딱딱딱 있어요. 그래서 가격만 달라요. 1,000원, 3,000원, 5,000원 막 이런 식으로 다른데 거기서 가서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티켓 5,000원짜리 티켓을 갖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티켓을 갖고 그 다음에 다른 내 돈을 이렇게 더 보태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쨌든 생명축제에서도 청주시에다가 이게 돈을 쓰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는 돈을 써도 나에게 돌아오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청주시에다가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구조에서 조금 우리가 균형 평등하게 하려면 이거를 다시 순환하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평등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 같은 경우 건강한 아까 말했듯이요. 교육의 기회 감소, 사회 참여 저하인데요. 교육의 기회 감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문화예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문화예술교육 교육 사업이 지금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지금 축소를 시키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이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지원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의 받은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가정에서 아이들을 들고 부모들이 같이 다니면서 정서적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부모도 일하고 끝나고 회사에서나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곳이 없죠. 애들을 또 들고 나가서, 아이들을 들고 나가서 아이들 정서적인 걸 풀어주기 위해서는 부모들은 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쉬는 게 아니라 아이들 들고 다니면서 끌고 다니면서 이런 부분에서 교육의 기회라는 거는 어쨌든 학교 안에서 이게 내가 어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데 우리는 문제 푸는 방법만 배우고 있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하고 교육부에다가 요구를 할 건지, 그런 정책을, 지금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계속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역이나 농촌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서울은 아이들이 찾아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아요. 크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지, 시민의 숲 같은 경우도 가서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책만 읽어도 산소나 이런 걸 이번에 갔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1시간 있어도 이게 그 산소나 이런 느낌, 풀냄새 이런 걸로 인해서 가만히 있을 책을 안 읽어도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청주에 그런 곳이 없잖아요. 앉아서 숲에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도 부시어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회 참여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청주 이제 청주시 안에다가 이 빈 공간을 정말 이렇게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청주시가 시민들에게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정책을 펴지 않으면 청주시는 삭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경제 둔화나 사회 불안 증가, 그리고 사회 통합 저하 이런 거가 발생하고 있고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해결책에는 정책, 소득 재분배, 교육 투자 확대, 사회 안정망 강화. 사회 안정망은 진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시민사회, 자원봉사, 기부, 사회적 기업 등, 그리고 개인 노력은 사회적 참여의식의 함량, 다양한 존중,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또, 네, 이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처음 하시는 거여서 떨리시면서 하시는 게 보여가지고 좀 애처로우면서도 오늘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10분 쉬고 토론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